분들은 조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렸어요. 자, 이거 한번 가볼게요. 자, 조세법의 기본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있죠. 오지 않는 거 찾아봐라 이 말이에요. 자, 조세평등주의란 그냥 읽어보면 모든 조세는 뭡니까? 평등하게 모든 납세여자한테 평등하게 적용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고요. 신의성실 원칙은 지금 아직 안 배웠죠, 그죠? 좋아요. 신의측은 그죠? 신의를 쫓아야 된다는 건데 곧 배우게 될 겁니다. 지금 국세부가의 원칙 할 때 지금 배우게 되는데요. 그냥 이 말은 네 신의를 지키라 이 말이에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을 할 때 그죠? 신의를 지켜서. 근데 그 의무의 이행은 세무부분도 포함하는 거예요. 둘 다 좀 신의를 지켜서 그죠? 모든 과세 행정이랄지 처분을 행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됩니다. 신의측 위반. 니는 신의성실을 안 지키는 거구나. 신의를 저버렸구나. 이런 말을 쓰잖아요. 뭐 그거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조세법률주의에 따르면 법률에 의하지 않고 조세당국이 조세를 부가징수하는 경우에도 국민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아니죠, 그죠? 조세법률주의가 바로 뭐예요? 그 법률에 정함이 있는 것들을 예측 가능하게 해서 거기에 정한 것만 내게 하기 위한 부분이죠. 납부할 의무가 있다면 아니지. 여기에 그죠? 법률에 의하지 않고도 뭐예요? 납부할 의무가 있다면 말이 안 되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조세평등주의 받침 뭐 실질과세 좋아요.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다음에 있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국세기본법이 들어갑니다. 조세 총론에서 한 문제 나오는데 지금 이제까지 나온 것 중에서 한 문제 정도가 출제돼요. 뭐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뭐 최고 많이 나오는 거 과세권자 뭐 있잖아요. 국세, 지방세 뭐 구분하는 거 있잖아요. 조세 구분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뭐 이런 얘기. 자, 이제 기본법 갈게요. 이제 기본법에 있는 얘기가 꽤 많아요, 솔직히. 이거를 디테일하게 하려면요. 제가 세무회계 1급 강의를 모집하니까 아무도 안 와. 한두 명 와서 폐강했는데 세무회계 2급은요. 한 두세 번 해본 적이 있어. 그래도 많이 안 와요. 한 대여섯 명? 몇 번 해봤는데. 그래서 국세기본법 강의를 보통 꼼꼼하게 하려면요. 한 서너 시간 걸려요. 꼼꼼하게 하려면. 또 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뭐 우리 시험에 그렇게 비중이 있으면 하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 근데 재밌긴 재밌죠. 여러 가지 사례 같은 게 많으니까, 그죠? 자, 국세기본법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국세기본법은 뭐냐면요. 국세에 관한 여러 가지, 국세가 지금 되게 많잖아요. 13종이 있다고요. 거기에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납세지랄지 뭐 여러 가지가 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항을 개별세법에 전부 다 규정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뭐야. 그냥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다 모아서 기본법이라는 개념으로 딱 때려놓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법을 만들 때 개별세법에서 있죠. 그런 것들 기본법에 있는 내용을 같이 쓰면 굳이 그걸 기술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국세기본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손쉽게 법률이 너무 크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세기본법은 이런 사항이에요.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자, A가 소득세법, B가 법인세법, X는 그죠 소득세법하고 법인세법에 똑같이 있는 거 있죠. 똑같은 사이가 없는 거. 그럼 X를 빼면 뭐예요? X가 바로 국세기본법이라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 각각의 세목에서 공통적인 사항을 다 모았다 이 말이에요. 교집합. 아시겠죠? 그렇게 국세기본법이고 기본법에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조세 구제 제도가 있어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그죠? 납세자가 구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조세 불복을 절차를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조세 불복 절차를 가끔 물어볼 때가 있고 얘는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잖아요. 불복 의무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조금 들어놓으시면 나중에 회사에서 그죠? 여러 가지 과세관청의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면 이거를 신문고를 때리는 거예요. 신문고. 얘가 좀 부당해요. 좀 봐주세요라고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하는 절차 같은 거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법하고 세법의 관계인데요. 일단은 원칙은 기본법이 우선하지만 개별세법에서 정함이 있는 거는요. 기본법이 우선하지만 개별세법에서 이건 정말 중요라고 하는 건 개별세법이 우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별세법이
국기법에 비해서 우선하는 규정 한번 볼까요? 어떤 게 하나 있을까요? 뭐 여러분들 어떤 게 할까요? 관할관청 한번 볼까요? 관할관청. 납세지를 얘기하는 거죠. 소득세법은 소득을 이렇게는 이죠. 소득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납세 의무가 납세지가 정해지잖아요. 주소지가 되고. 그럼 부가치세법은요. 부가치세법은 부가치가 일어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장별 가서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각각의 있죠. 세목에서 필요한 납세지가 정함을 따로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쪽 원칙을 뭐예요? 우선해서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개별세법이 우선한다. 그죠? 어떻게 다 외워? 그냥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한과 기간 네, 볼게요. 민법상에 있죠. 기간, 기한에 대한 개념이 뭐 있네요. 가끔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간 계산과 기한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기간은 뭐냐면 플루아예요, 플루아. 어떤 일정한 그죠 기산과 만료점을 그죠 얘기한다면 기한은요 하나의 점 스탁이죠. 딱 접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신고 기한하고 그죠 기한하고 기간은 좀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 기간이란 두 시점 사이의 연속적인 시간의 차이. 그 기산과 만료라는 개념을 써요. 기산을 언제 하고 만료를 언제로 볼 거냐. 이렇게 두 개로 해서 날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법의 특별한 규정을 따지 않고는요, 민법에 있죠. 계산 방법을 준용해요. 민법의 계산이 초일은 불산입하고요. 마일을 산입해요. 초일 불산입, 그죠? 그래서 지금 초일 불산입, 말일 산업이 민법상에 있죠. 기간 계산의 대원칙이 된다 이거죠. 어떤 거래가 일 때 초일은 불산입하고 말일은 엮는다 이거죠. 이걸 실무적으로 한편 엮기를 하잖아요. 두 기산과 만료점이 있으면 하나만 집어 엮는 거. 적수 계산은 반대거든요. 초일 산입, 말일 불산입이고. 뭐 어떻게 저렇든 뭐 저렇든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대원칙은 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이 원칙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기산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사례가 쭉 있잖아요. 그럼 뭐 종료를 만료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근데 더 복잡해 이 말이. 기간을 일주 연호일로 정할 때 기간 말일을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그러면 3월 10일부터 10일이 되는 날 하면 초일은 불산입하고 그럼 기산은 3월 7일부터 10일은 그저 산입하니까 10일이 되는 날이 16일이 되잖아요. 그죠? 10일이 3월 6일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100원을 납부한다면 10일이 되는 날이 언제냐 이거죠. 3월 16일은 기산을 안 한다 이 말이야. 초일을 불산입하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해서 10일이니까 당연히 16일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냥 3월 6일 10일 더 하면 돼. 그게 더 편해요. 그 법률상. 제가 간편법이라고 했잖아요. 직관적으로. 그죠? 그렇게 하면 편하다 이 말이고 이 조문을 그죠? 기간을 주월연으로 정할 때 역에 의한 달력에 의해서 계산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3월 13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100원을 납부한다. 그러니까 월이잖아, 월. 일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서 직관적으로 생각하자 해서 기산일은 3월 14일부터잖아, 초일 부산이. 그리고 2월을 하면 만료일이 5월 14일인데 말일에 뭡니까? 그죠? 전날이니까 5월 13일 이렇게 되죠. 일이 아니고 월로 정했을 때. 그렇게 하지 말고 뭐예요? 13일에서 2월 하면 5월 13일이지. 그러니까 그까지가 그죠? 월료 정했을 때 일이 아니고 월료 정했을 때는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이거는 뭐냐면 내가 정한 날이 있죠. 정한 월 또는 연으로 기간 정한 일은 있을 수 있지만 월이 없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 1월달은 3월 30일이지만 2월달은요. 28일이나 29일밖에 없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1월 31일부터 1월 내라면 그럼 2월 31일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2월 30일이 없잖아요. 한 달로 했으면. 그러니까 윤년이 아니라면 2월 28일밖에 없잖아요. 윤년이면 29일로 만료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때를 아니라고 가정하면 그러니까 그냥 직관적으로는 1월 말이니까 2월 말까지네. 이렇게 하면 직관적으로 편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만약에 정집집하면 그죠? 항상 우리가 직집하면 그냥 한 달 되는 날이라면 하루 땡겨가지고 그때를 만료를 하면 에러 없잖아요. 내가 그게 만약에 혹시 기한이 지나서 내가 어떡하지 하면 그 처음에 발생한 기산 날부터 한 달이잖아요. 그 하루 전날까지 신고한다고 생각하면 아무런 실무적으로 에러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의 조문에 대한 있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가르쳐 드리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옆에 밑에다가 직관적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우리 실무할 때 편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 기한은 뭐냐면, 요거 볼게요. 기간의 말일이 혹시 공휴일이라면 뭐예요? 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이라면, 그죠? 우리가 그 다음 날로 뭡니까? 기간이 만료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한은 뭐예요? 정해진 일정한 시점. 그래서 신고 기한, 어기면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기한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한의 대원칙은 언제까지 기한이냐 했을 때 대원칙은 뭐냐면 기한의 대원칙은 도달주의예요. 도달이 어떤 그죠? 과세관청에 서류를 할지 신고 행위가 뭐예요? 도달했을 때 그 기한이 만료된다고 보는 거예요. 도달주의. 그런데 그죠? 서류 제출이 서류의 송달 일반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신고하거나 제출하거나 혹은 과세당국이 뭐야? 여러 가지 정부의 서류를 납세자한테 송달했을 경우에 기한은 뭐야? 도달주의다. 도달했을 때 그죠? 기한이다. 그죠? 기한이 만료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요새는 잘 없지만 예전엔요. 그 전자신고가 없을 때는 되게 중요한 규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우편 신고를 대부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편 신고를 하면 우편의 그 배달 기간이 여러 가지 천재지변에 따라 늦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나는 보통 일반적으로 3일 걸릴 거라고 봐서 3일 전에 붙였는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5일 후에 도착했다면 3월 말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4월 2일날 도착했다면 내가 신고 안 한 거냐? 이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예외적인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통신 일부인이 찍힌 있죠. 요거 발신주의 특례 규정이 생겨요. 발신주의 특례 규정은 원칙이 도달주의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뭐예요? 그 우편 신고할 때 도장이 찍힌 날 있죠. 그 찍힌 날이 3월 31일이라면 만약 신고기는 3월 30일인데 이라면 여기에 통신 일부인에 있죠. 발신한 있죠. 그 특례 규정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참 에피소드가 많았어요. 신고 떠나가지고 뭐 광교에 있는 그죠? 그 어디야 중앙 우체국까지 제가 쫓아간 적도 많고 막 그래요. 신고하고 막 잘못한 거예요. 우편 신고했는데 벌써 떠났다 이 말이야. 등기 보냈는데 지금 그 사실 6시에 알았다고요. 우체국 문 닫았다고요. 그럼 뭐야? 신고를 지금 잘못 이상하게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새로 만들어가지고 쫓아가요. 어디로? 또 광교에 중앙우체국 있다고요. 그쪽에 가서 거기 통신일부를 찍어가지고 다 접수하면 2개 가잖아요. 그럼 과세관청에 전화 온다고 2개 접수됐다고. 어디끼 진짜냐고. 신고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를 빼면 되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도 해보고 여러 가지 옛날에 그 회사 다닐 때 에피소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직원이 실수해서 영세율 신고 있죠. 한 10억 누락해서 가산세 엄청나게 나오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제가 뭐 처리해 본 적도 있고 하여튼 그거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넘어가고요. 시간이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죠. 자, 최근에 공개된 기출 문제가 2018년도에 이렇게 나온다고요. 다음 중 기한과 기한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는 것. 자, 기간을 1로 정하면 앞에 1이 들어가면 돼요. 1. 그죠? 일주 월년으로 정한 때 1이 있고 앞에는 월주년 이렇게 되잖아요. 1로 정하면 뭐예요? 기간은 뭐예요? 초일은 불산입이고 말일을 산입한다. 그게 원칙이잖아요. 기간 계산에. 그래서 초일은 기간을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 맞죠? 기한이란 어떤 일정한 스탁이다. 시점이다. 이 말. 그리고 시점의 도래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소문에서 일정한 시점에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기간? 뭐야? 정해진 이행하는 경우에 그 기간이 아니고 뭔가 시점이다. 시점을 얘기합니다. 기간 안 해요. 기한이란 시점을 얘기한다. 기간이란 말 들어가면 안 된다. 그거 좀 챙기면 좋겠습니다.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이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요. 민법의 규정을 따르고요. 그리고 국세기본법 규정의 서류의 제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라면 그 공휴일의 다음 날을 기간에 만료를 한다. 그죠? 맞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 좀 디테일하잖아요. 좀 보면 잘 안 보이거든요. 요거 틀렸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볼게요. 세법의 기한과 기한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는 구체적인 있죠. 예시를 가지고 조금 바꾸잖아요.
이렇게 패턴을 내니까요. 그럼 설명 중 올바르지 않는 것. 기간을 1 더가면 1주 원년으로 정한 때 있으면요.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기간의 개성은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거든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자, 보겠습니다. 2013년도 12월 말일자로 사업연도가 종자하는 법인이 그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3월 말이 토요일 경우에 토요일이 가면 그 전날인 뭐예요? 3월 30일까지 법인세 신고하는 게 아니죠. 토요일이면 그 다음 날은 공휴일이잖아요. 공휴일을 빼고 그냥 일요일 빼고 그러면 4월 2일 날 뭐예요? 납부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다. 뭐 실무적으로 다 잘 아실 거라고 봐요. 예, 그죠? 이건 나중에 우리가 효력 시기 나중에 송달의 효력 시기 중에 국세청장이 전자신고 법인세를 전자신고했다고 하면 정보장치에 있죠. 입력된 때 신고한 거로 본다. 좀 이따 배우게 될 거예요. 이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기한 연장의 특례 규정 한번 볼게요. 출제 잘 안 되는데 그럼 이렇게 뭐 문제 있나? 송달 방법. 이거 그죠? 그래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너무 그죠? 기분은 좋은데 하면 그죠? 별로 너무 그죠? 가성비가 안 좋아. 그래서 그래요. 기한 연장 특례 규정이 뭐냐면 기한을 그죠? 연장할 수 있다 이거예요. 뭐 좋네요. 이번에 뭐 코로나 사태도 있고 하니까 특별 재난 지역이랄지 지정되면요. 천재지변 때문에 그럼 신고 납부 다 그죠? 며칠까지 하는 걸 다 연장해 준다고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포항의 지진 재난 지역이랄지 이번에 뭐 대구 쪽은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잖아요. 그러면 조세 우리가 지금 신고 납부 업무를 행함에 있어가지고 전부 다 연장을 해준다고요. 어떤 경우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신고 기한이 공휴일 등이라면 그죠? 날짜 다음 날로 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이 장애로 뭔가 TIS라고 하죠. 우리 홈택스 있잖아요. 거기 있는 통신망이 장애로 가동이 정지됐다면 옛날에 이 세로 사이트가 홈택스 합쳐지면서 가동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에러 나서 난리 났죠. 그래서 복구가 되고 복구된 날까지를 연장한 게 아니라 복구되어 가지고 납부할 수 있는 날에 뭡니까? 다음 날 하루에 연장을 더 준 거예요. 그때는 뭐 한 5일 정도 더 준 것 같습니다. 이까지 며칠까지 한다 해서 그때 한 몇 년 전에 그죠? 이 세로하고 합쳐졌을 때 전부 다 홈택스 들어가니까 다 떠가지고 다 그죠? 우리가 기한 연장의 특례 규정이 된 거죠, 그죠? 근데 요거 한번 보죠. 여기까지 하고 좀 쉴게요. 여러분들, 송달이 뭐냐면요. 과세관청이 있잖아요. 송달이란 말이 뭐냐면, 과세관청이 정부의 여러 가지 문서를 납세자한테 전달하는 행위를 송달이라고 해요. 근데 송달하는 있죠. 송달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송달 지연에 따라 가지고 기한 연대 특례 규정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납세고지서나 납부고지서 독촉장을 받았다고 가정해봐요. 딱 받았어요. 정부로부터 받았다 가정할게요. 부가세목이나 등등으로 받았어요. 근데 딱 보니까 오늘이 4월 며칠이죠? 11일인가? 맞죠? 4월 12일인가? 12일. 4월 12일이잖아요. 오늘 평일이라 가정할게요. 근데 납부일이 내일인 거예요. 4월 13일. 그죠? 4월 13일 내일인 거예요. 그러면 하루 만에 내야 되잖아요. 그럼 보통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냥 내고 말죠. 귀찮으니까. 정부 도착한 그저 문서를 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있죠. 내가 4월 10일인데 4월 10일까지 납부일이 된 거예요. 그럼 벌써 내가 도달했을 때 벌써 지나버렸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이거잖아요. 납부 기한을 그죠? 자, 그럴 경우에는 도달주의, 도달한 내가 납부고지서를 도달한 날부터 며칠까지? 14일까지를 뭡니까? 납부기한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부고지서가 4월 10일까지 됐다 하더라도 뭐야?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실제로 받은 도달했을 때부터 기산을 14일로 하니까 그럼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세무당국한테 전화 그런 경우는 요새는 잘 없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 세무서에 전화하면 그러면 그거 파기하시고 다시 교부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럼 그거 교부받아서 내면 되겠고 만약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잖아요. 그리고 도달부터 14일 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에는 뭐예요? 14일까지 뭡니까?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는 점, 그 점이 바로 기한 연장의 특례 규정이 되니까 혹시 그런 거 있으면
지났는데 어떡하지 하지 말고 세무서에 전화하거나 그렇게 하셔도 무방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